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더울 때는 겨울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막상 추워지니까 따뜻한 것이 벌써 그리워지는데요. 오늘은 이맘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인 기침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로 연결해 건강상식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에 기침하는 사람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한의원을 찾는 분들 어떻습니까? 기침 환자 많습니까? 네, 한절기라 기침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한의학에서 기침을 해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해는 소리는 있으나 담은 없는 것으로 폐기가 상하여 맑지 못한 것을 말하고, 수는 담은 있으나 소리가 없는 것으로 비장이 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는 외감으로 인한 기침이고 수는 내상으로 인한 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수라고 하면 담도 있고 소리도 있는 것인데요. 이 말은 기침도 하면서 가래 같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침을 한다. 몸에 오는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기침을 한다는 것은 폐와 비장이 같이 상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폐에 병이 생기는 것은 심장과 비장의 허실과 관련이 깊은데요. 심장에 화가 성하여 폐를 억누르게 되고, 비장이 허하면 폐를 생하지 못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은 폐장 질환의 주요 증상의 하나이며, 발생 원인은 크게 외감으로 인한 기침과 내상으로 인한 기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감으로 인한 기침은 주로 외사가 폐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붕, 한, 조, 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폐는 호흡을 주관하고 코와 연결되어 기관지를 통해 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는 몸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사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몸이 차고 찬 음료를 마시면 폐를 상하기 쉬운데요. 폐가 상하면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위에 머물게 되어 기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하면 흉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원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그 내상이 원인이 되어 기침이 발생하는 경우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실조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폐를 상해야만 기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비장, 위, 간, 신장 기능이 실조되었을 때도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침을 꽤 오래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감기는 말 그대로 기에 감응된 것인데요. 어떤 기에 감응되었냐에 따라서 기침이나 콧물의 색깔, 가래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통 한 달, 두 달 정도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침을 오래 하는 것은 이미 다른 합병증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도 하고, 기침할 때마다 흉통이 심해지고 가래 덩어리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지고 합병증이 생겨 내상으로 인한 기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치료가 안 돼서 병을 키운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풍한 습조화의 기가 모두 기침을 바라지만 습병만은 이제 담음을 만들어서 위에 머물러 행하지 못하게 하면 폐로 상역하여 기침이 되고, 또 이 습이 신경에 있으면 열담이 되고, 간경에 있으면 풍담, 폐경에 있게 되면 기담, 신경에 있으면 한담이 되는데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각기 다른 처방을 써서 정확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기침 소리만 듣고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기침 소리로 병의 경중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는 재채기나 맑은 콧물이 흐르면서 어술어술 춥기도 하다가 이틀, 3일째 되면 재채기가 아니라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는데 건조한 소리가 나며
콧물은 좀 더 묽어지고 색깔이 누렇게 되며 코막힘이 생기고 가래 색깔도 누렇고 탁해집니다. 찬 기운이 시간이 지나 폐에서 면역세포와 싸우는 과정에 열이 발생하고 염증이 심해진 것인데요. 이것이 일주일 지나면 더 심해져서 기침 소리가 쌕쌕 하는 거센 소리와 함께 목 가래도 누렇거나 회색 덩어리가 되고 코막힘도 심하고 목구멍이 따끔따끔 열감도 나게 됩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폐렴, 천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렁그렁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기침 소리, 콧물 색깔, 가래의 색깔, 코막힘 상태, 열감, 그렁그렁한 소리 등을 통해서 병이 어느 정도 되었고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이 어디까지 침범했는지 어떤 약을 써야 하는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목이 아픈데요. 이 목 아플 때 좋은 민간요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감기나 기침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비루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써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데요. 이 약을 일주일 내내 또는 한 달 내내 복용해도 기침은 낫지 않고 오히려 항생제로 인해 위장, 소장 기능이 약해져서 면역력은 더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미자를 우려서 수시로 마셔주거나 도라지, 감초, 생강을 달여서 복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배가 많은데요. 배를 삶아서 먹거나 배를 강판에 갈아서 그 즙을 중불이나 약한 불에 달여서 자주 마셔주면 빨리 낫습니다. 배는 폐와 대장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민간요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침은 아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과 달리 콧물을 많이 흘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이들은 오장육부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면역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자주 열이 나면서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자주 걸려 콧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감기 걸려 콧물이 난다고 바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몸에서 면역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침입한 비루스는 면역세포와 싸우는 과정에서 몸에서 그 비루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데요. 항체가 생기기도 전에 항생제를 쓰면 다음에 똑같은 비루스가 침입해도 항체가 없어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기 걸리면 하루 이틀 정도 콧물이 나도 그대로 두면 몸에서 항체가 생기고 3일째 되면 그때 민간요법을 쓰던가 또는 한약을 써서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면역은 장에서 주로 생기는데 아이들은 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매번 걸리는 감기 비루스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서 자주 감기 걸렸던 사람들은 이미 항체가 많이 생겨서 어른이 되어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이 질문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몸이 아파서 고열이 날 때, 열이 막 올라갈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열이 나면 온몸이 어슬어슬 오한이 나면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이불을 뒤집어서도 덜덜덜덜 떨게 되는데 이때 열은 보통 섭씨 38도 미만인데요. 이때가 제일 견디기 힘듭니다. 38도 이상이 되면 오한보다는 열감 때문에 추위는 사라지고 번열이 심해서 갈증도 나는데 이때 찬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속은 차고 냉한데 열은 겉으로 떠 있는 데다 더 찬 것을 마시게 되면 내장 온도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병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하고 체온이 높아졌을 때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나 겨드랑이 등에 놓아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표면의 열은 찬 것으로 식혀주고 내면은 따뜻한 것으로 덮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혈은 열이 많아지게 되는데 양쪽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따서 피를 짜내주면 열이 금세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은 뇌하수체의 미성숙으로 열 조절을 잘 못해 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조건 병원을 찾아가려 하다가 시간을 놓쳐 고열로 인한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손가락, 발가락 끝을 찔러 피를 짜내면 바로 열경련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열경련이 일어나면 눈이 뒤집어지고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갈 수도 있고 의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대책을 세워 5분 내에 멈춰야 하는데 아무리 응급차가 빨리 와도 그 시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것은 피를 짜내면 혈과 함께 열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복되게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기침과 관련한 건강 상식을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워싱턴에서 저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